네, 안녕하세요.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그 기적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전에서 온 오승호입니다. 나이는 58세입니다. 네, 대장암과 뇌종양을 인체 정화로 극복하신 분인데 그게 언제쯤 얘기인가요? 대장암을 극복한 건 한 10년쯤 전 얘기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이것저것 운동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IMF 터지고 아버지 밑에서 분가를 하고서 혼자 이제 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한 10년간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새벽 2시에 나가면 낮 2시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낮에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되면 잠도 안 오고 또 밤에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거의 1년 365일 술을 먹겠어요.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진짜 일 끝나고 들어가면 소주를 한 3병 내지 4병은 그냥 하루에 그렇게 먹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살은 안 찌는데 대장지가 복부비만이라고 하죠. 허리가 원래 32, 30 젊었을 때는 28도 입었었는데 36을 입게 되더라고요. 올챙이 똥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랫배가 나온 게 아니라 저는 또 윗배가 엄청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36도 막 있고 이 체격에 허리 36이면은 진짜 좀 그렇죠 보기가. 그야말로 거미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저는 젊었을 때 산에도 많이 가고 그랬지만은 그 택시 운전하면 산에를 10년 동안 거의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먹고 자고 일 나가고 또 술 먹고 자고 일 나가고 이게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그 후에 제가 수술한 지가 한 10년쯤 됐으니까 한 12년 전쯤에 배가 이렇게 좀 그전에는 변을 잘 봤었는데 그 이후에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이 가늘어지고 또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설사도 하고. 네, 참 그때만이라도 어떻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신호가 왔는데도 무시했네요. 무시했죠. 그렇게 한 1, 2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친구하고 비 오는 날 낮술을 한 잔 먹게 됐어요. 먹게 되고 이제 좀 막 과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 잤는데 저녁 때쯤 술도 깨고 해서 잠이 깼는데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변기에 피가 흔하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치질 때문에 그러나도 생각은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그 전에 이제 화장실 가서 그 피변을 보기 전에 화장실에 앉았는데 뱃속이 막 면도 칼로 떼는 듯한 고통이 오더라고요. 항문 주위가 아니라 배 안쪽. 배 안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생각이 이게 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인터넷이 워낙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대장암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장 내시경을 하러 이제 대전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제 얘기 이제 정상을 이렇게 얘기 듣더니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하게 됐습니다. 그 대장 내시경 약을 먹고 바로 이제 그날 저녁 오후 늦게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수면 내시경을 하고 깼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98% 자기는 99%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전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저는 서울에 큰 병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고 그때가 추석 전이라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스탠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끼고 변만 잘 볼 수 있게 해서 한 일주일 지나고 추석 지나고 바로 수술을 했는데 대장암이라고 결과가 나왔고 대장암 3기라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항암을 했습니다. 12번. 12번 항암을 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원래 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이제 와이프도 원했고 의사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항암을 맞을 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부터는 집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항암 맞으러 이제 병원 오라고.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밥맛이 없어요. 병원에 안 들어갔는데도. 그 참 희한이죠. 그 항암 맞는 환자들한테 얘기해보면 아마 거의 저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올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통스럽던가요? 메스꺼림, 고역감? 저는 대장암이라가 요즘 대장암 약은 좋아져서 그런 건 없었는데 머리 빠지는 것도 없었는데 단지 식사를 못할 뿐이에요. 식사가 안 되고 입맛이 뚝 떨어지시네. 그리고 매운 거를 못 먹습니다. 이제
먹으면은 이 구강세포를 죽이는 항암 그 약이 구강세포를 죽이니까 점막 세포를 다. 빨리 자라는 식도, 세포는 위장벽 이런 게 너무 야들야들하게 약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맵고 뜨거운 걸 못 먹었어요. 저는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튀긴 음식 좋아하고 그걸 못 먹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밥을 못 먹으니까 나올 때 좀 현기증이 나고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항암 맞고 또 시야가 좀 이렇게 두 개로 보이고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또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해서 또 호르몬 검사도 하느라고 또 좀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걸 또 수술을 했습니다. 한 2년쯤 후에. 그렇게 하고 뇌하수체 종양을 수술을 하고 한 5개월, 이렇게 3, 4개월, 제 생각으로 3,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변비가 오더라고요. 대장암 수술도 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잖아요. 정기 검사를 하면은 그 병원에 가면 항상 그 따로 온 약이 있어요. 소화제, 변비약.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 한 3, 4일을 화장실을 못 가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변을 못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그래. 와이프한테 막 승질도 내고 그러다 어떻게 화장실 가면 조금 변을 보다 나오면 조금 낫고 그런데 워낙 제가 짜증을 내니까 와이프가 어느 날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더라고.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복합발효 배양물입니다. 그러면서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설마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나 급하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저녁에 2포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물도 좀 많이 먹으라고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힘든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2포를 주더라고. 안 돼. 이거 안 먹을래. 그랬더니 이것만 먹어보래요. 그걸 딱 먹고 한 2시간쯤 지났나? 신호가 오더라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화장실을 딱 갔는데 진짜 시원하게. 진짜 쾌변을 모처럼 보셨네. 쾌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몸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워낙 이게 못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일단 큰 거 한 개 갖고 왔대요. 먹을 만큼 먹어볼 테니까 갖고 와 이렇게 됐어요. 갖고 오고 이제 먹으면서 그러니까 매일 같이 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꾸준히 먹으니까 매일 같이 변을 보게 되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책을 한 권 갖다 줬어요. 인체정화 책을 하나 갖다 줘서 그걸 또 유심히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인체정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그 와이프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 와이프가 다이어트 한다고 인체정화를 좀 했었거든요. 저는 와이프가 다이어트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안 먹고 굶는 다이어트까지. 얼굴이 막 이렇게 뾰족하게 되더라고요. 살이 얼굴부터 빠지더라고요. 보기 싫어서. 야, 하지 마.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하지 마. 이랬는데 그때 그 인체정화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걸 제가 봤어요. 이쁘게 빠지셨네. 그래서 그거 갖고 와봐. 한번 해보게. 이렇게 해서 한 인체정화를 한 20일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1년에 한 2번 또 때로는 뭐 많이 할 때는 4번 이 정도는 지금 10년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10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술은 안 끊었습니다. 술을 못 끊겠더라고요. 요즘은 얼마나 드세요? 요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데 그때도 좀 많이 먹습니다. 한 소주 한 2-3병 정도는 기본으로 이제 먹으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제가 또 사업을 또 하나 조그맣게 시작을 하면서 또 거의 직원들도 있고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술을 좀 과하게 먹는 편인데 그래도 조금 꾸준히 딜을 먹고 있고 1년에 한 2번 또 많게는 제가 습생이 좀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많이 드시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인체정화를 하고 이렇게 분기마다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암을 발견한 게 2012년도네요. 그렇죠. 그때 수술하고 항암하고 2년 후에 또 2014년쯤 뇌종양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한 4, 5개월 후에 또 심각한 변비 때문에 고생하다가 복합발효 배양물로 이제 해결되면서 인체정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건강 10원칙을 완벽히 지키는 못하지만은 이제 술은 어느 정도 드시되 1년에 몇 차례 주기적인 인체정화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사신다.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졌어요. 야, 그 이전보다. 예, 이전보다 그 20살 때보다야 못하겠지만은 아프기 전 40살 이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올해 들어요. 58세라고. 예, 58세입니다. 네. 그 한 20년 회춘하셨네요. 그러면 40세보다 네, 지금도 건강해졌으니까. 제가 산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도 지금 뭐 한라산, 뭐 지리산, 저는 아직 비행기는 타고 외국 산은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뭐 지리산, 네. 뭐 설악산도 뭐 1년에 보통 한 3번 정도는 공룡능선 정도는 타고 있어요. 한 17시간 정도는 타니까 하루 타면은 그 정도 체력은 됩니다. 그 박사님,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선천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체질이세요. 평소에 소화력도 좋고 아무리 먹어도 살도 잘 안 찌는 체질이고. 근데 워낙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밤낮 거꾸로 살면서 건강 식견이 무너진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이제 후천적으로 큰 병을 얻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IMF로 아버님 사업이 기울어진 거죠. 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밤에 늦게 오거나 또는 밤새 하고 낮에 오고. 낮에 오거나, 예. 이거 자체가 이제 바이오리듬을 깬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호르몬의 부조화도 왔고, 그리고 그런 그 이제 술 먹고 튀긴 거 먹고, 네. 이러니까 이제 장에 문제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도 이 호르몬 조절해 주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도 이제 거기도 문제가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장암이 오고 나서 항암하다 온 게 아니라 예. 대장암은 이제 이제 혈변을 보면서 알게 된 찾은 거고, 것이고. 네. 이제 그래 항암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뇌하수체에도 종양이 이제 이미 성장이 되고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이 뇌하수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호르몬의 오케스트라 이제 일종의 중앙 컨트롤 시스템. 근데 거기가 제대로 조절하려고 하면 잠 안 자고 있고, 예. 또 일하고 있고, 술 또 낮에 마시고 자고, 있고. 또 거기다 술까지 먹고. 이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체질이라도 이제 몸에 이상이 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체 정화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청, 뇌청이라고. 맞습니다. 네. 장은 인체의 뿌리고 인체의 뿌리 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뇌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짜증이 일어난다고. 네. 별을 못 보니까. 그래서 장에서 행복 호르몬을 불러일으키는 세로토닌이 거의 80% 90% 맞아요.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장 상태가 그렇게 안 좋고 그 다음에 변비가 심각하면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 전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변비나 이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여자분들이 좀 예민하고 짜증도 좀 많이 내죠. 이제 그런 변비가 심할 때 왜 여자들이 짜증 내는지를 좀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했죠. 그거보다 더 했어요. 진짜 그때는요. 한 3, 4일 변을 못 보고 배는 묵직해요. 배는 묵직한데 3, 4일 변을 못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감정 컨트롤이 안 네. 되시네. 팔딱팔딱 끼고 싶은 느낌. 네. 막 그래 어떤 때는 진짜 손가락을 넣어서 막 빼냈으면 싶은 손을 집어넣어서 안에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라는 게 사람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얼마나 해로운 독소가 꽉 찬 건데 그걸 안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체의 뿌리가 장인데 장에 좋은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종양이 생기는 술과 밀가루 튀긴 것 이런 위주로 넣어주셨으니까 일단 장이 망가졌고 그게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종양이 오고 그 수술과 항암 이후에도 심각한 변비가 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짜증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인체 정화로 극복하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면서 이제 자기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저는 이런 마인드에서 설계한 사업은 뭐 보나마나 잘 되리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짜증 날 때는 설계를 해도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고 일도 잘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아마 그 사업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설계해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 10계명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못 만났다라면은 아직까지 살아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네, 오늘 대전에서 멀리 와셔서 소중한 체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인체 정화와 그 건강 10원치기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한 리얼 드라마를 오늘 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체정화 TV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지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